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외 세모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분류 분석 2탄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요청해주셔서 정말 놀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모든 내용을 전부 영상으로 담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요청 주신 거 위주로 시험 전까지 최대한 많이 꾹꾹 눌러 담아 보려고 해요. 오늘은 분류 분석 중 로지스틱 회귀, 의사결정 나무, 인공신경망 분석 기법을 예시와 함께 쉽고 재밌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세 가지 다뤄볼 거예요. 첫 번째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두 번째는 의사결정 나무, 세 번째는 인공신경망 분석, 이렇게 세 가지 볼 겁니다. 첫 번째 로지스틱 회귀 분석부터 볼게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진 분류와 확률입니다. 이진 분류라는 건 두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여자냐 남자냐 아니면 스팸이냐 정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과가 두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확률까지도 보여줘요. 얘는 스팸일 확률이 80%야. 정상일 확률이 20%야. 이렇게 이진 분류도 하면서 확률까지도 보여주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어려운 단어들 막 오즈, 로지 변환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일 확률이 80%고 정상 메일일 확률이 20%라고 하면 오즈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을 때 그냥 20분의 80 해가지고 약분해서 4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오즈가 4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뜻은 스팸일 가능성이 4배나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 여기 1-P분의 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P라고 적은 이유는 이걸 안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스팸만 알려줬다고 쳤을 때 정상 메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당연히 100%에서 80% 빼면 20%가 나오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안 알려주고 여기만 알려줘도 1-P로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스팸 메일이 0.8이라고 치면 정상은 1-0.8 해서 0.2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즈 계산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0.2를 분모에 넣고 분자에 0.8 넣어서 0.2분의 0.8 계산하면 4, 오즈가 4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로지 변환이라는 건요. 이 4라는 값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중에 함수 계산할 때 엄청 큰 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작은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로그 씌우는 거예요. 로그 4 이렇게 로그 씌우면 숫자가 엄청 작아지거든요. 1.39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작게 하기 위해서 로지 변환을 한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뭐냐. 시그모이드 함수는 더 작은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로지 값을 보시면 지금 1.39 이렇게 나왔죠. 다른 것들도 막 0, -2 이런 값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0에서 1 사이에 딱 확률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이 1.39라는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고 계산하면 0.8 이렇게 확률이 딱 계산해서 나와요. 우리 아까 처음 봤던 거 똑같이 나오죠? 0.8이라는 확률로 나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엄청 복잡하게 생긴 그냥 수식이에요. 수식. 거기다가 1.39 대입해서 계산했다고 치면 됩니다. 이 계산은 아마 안 시킬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이렇게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바꿔주는 그냥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0.5로 나온대요. -2 같은 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0.12가 나온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0에서 1 사이 값인 확률 값으로 보여주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여기가 처음에 계산하면 80, 20%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80개, 20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10분의 8 이렇게 분수로 나오겠죠? 이렇게 분수로 확률로 나왔을 때 그거를 로지 변환하고 로지 변환한 걸 시그모이드 함수 해가지고 이렇게 확률로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의사결정 나무 볼게요. 의사결정 나무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가지를 나눠가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적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 가서 이제 물건을 한가득 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뭐 샀나 분류할 거예요. 자, 너 뭐 샀나 봤더니 헤어냐 얼굴이냐 이걸로 일단 나눴어요. 그 다음에 얼굴 제품 중에서 쿠션이냐 립스틱이냐 나눴어요. 또 립스틱 안에서도 핑크색 샀니 빨간색 샀니 나누고요. 또 빨간색 안에서도 찐빨간 샀니 연빨간 샀니 나눴어요. 이런 게 의사결정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죠? 어떻게 분류했는지 딱 보여요. 근데 과적합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이 과적합이라는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도 제가 설명 적어놨는데 요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과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동생 거를 나누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빨강을 찐빨간, 연빨간까지 분류하는 것까지 간 거예요. 이러니까 아니 이것까지는 솔직히 너무 세분화해서 한 거 아니야? 아니 연빨강이나 찐빨강까지 세세하게 나눠야 돼?
이게 과하게 다 세분화되게 나눈 게 과적합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이것까지는 분류하지 마. 적당히 분류해. 그냥 빨강이랑 핑크 정도로 나누면 됐잖아. 여기서 가지 쳐. 이거는 더 이상 나누지 마. 나무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여긴 가지 치자. 이렇게 하는 게 가지치기예요. 괜찮죠? 이렇게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단계까지만 나누고 이제 가지치기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단어 지니지수와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이 용도라는 걸 헤어랑 얼굴로 구분할지 아니면 뭐 향수랑 얼굴 제품으로 구분할지 이 구분하는 기준을 잘 만들어 주기 위한 게 지니지수랑 엔트로피예요. 요 숫자 값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 분류했나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분류해 볼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 계산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엔트로피는 엄청 복잡해요. 로그도 막 써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니지수는 생각보다 계산이 간단해서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용도를 헤어랑 얼굴로 구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컴퓨터한테 어떻게 입력을 했냐면 보통 헤어 제품이 무겁잖아요. 그냥 뭐 드라이기, 고데기 이런 걸 생각했고 얼굴 제품은 쿠션 이런 걸 생각해서 얼굴이 훨씬 가벼우니까 컴퓨터한테 무거운 제품은 그냥 헤어 쪽으로 분류하고 가벼운 제품은 얼굴 쪽으로 분류해라. 이렇게 분류를 시켰어요. 근데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헤어 쪽에 실제 헤어 제품은 8개가 들어갔는데 얼굴 제품인 게 2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굴에 쓰는 건데 무거운 제품이 있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분류를 하려고 그 기준으로 분류를 했지만 조금 몇 개 잘못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 들어갔냐를 봐주는 게 이 진위계수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즉 불순도를 보는 거죠. 얼마나 불순하게 분류됐는지. 실제로 헤어만 다 들어간 게 아니라 헤어 8개에 얼굴 2개가 낑겨서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방법은 1-시그마 P제곱 이렇게 계산해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10개 중에서 8개가 헤어 제품이었잖아요. 그래서 10분의 8 요 P 값을 구합니다. 요 확률이에요. 확률. 헤어의 확률 10분의 8 그리고 얼굴의 확률 10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확률을 제곱해요. 각각 확률을 제곱해서 다 더해줍니다. 이 시그마가 다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게 이렇게 각각 확률을 제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을 어떻게 해요? 1에서 빼주면 끝입니다. 네, 계산하는 거 잠깐만 볼게요. 10분의 8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64, 10분의 2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요거 분자끼리 더하면 68 됩니다. 68 되기 때문에 1 빼기 100분의 68인데 요거 통분해서 100분의 100 빼기 68.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5분의 2 이거 진위계수 구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시그마에다가 5분의 2 제곱한 거에다가 또 5분의 3 뭐 이런 거 있겠죠. 제곱해서 다 더해가지고 그거를 1에서 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위지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의사결정나무 끝입니다. 그냥 의사결정나무는 직관적이다. 이런 키워드. 과적합되기 쉽다. 너무 끝까지 나눌 수도 있다. 과적합되기 쉽다. 그래서 뭐 한다? 가지치기 한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는 키워드가 이상값이라는 거예요. 이상값. 이상값이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툭툭 튀는, 엄청 튀는 값이에요. 이런 거에 이상값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의사결정나무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키가 정상적인 사람이랑 너무 큰 사람을 기준 나눌 거예요. 키가 2m 넘는 사람은 이쪽으로, 2m 이하인 사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여기다 들어가겠죠? 근데 2m 이상인 사람도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계인이 와가지고 10m인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냥 여기 쏙 들어가면 되니까 이상값이 오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이상값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말 나오면 의사결정나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과적합, 가지치기 이런 단어 나와도 다 의사결정나무 내용입니다. 마지막 3번으로 인공신경망 분석 보고 오늘 마칠게요. 인공신경망은 인공신경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냥 그런 뉴런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인공적인 신경망을 만들었대요. 컴퓨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되어 있대요. 우리가 어떤 걸 입력을 해요. 그리고 출력이 나오겠죠? 근데 요 사이 과정에 여러 가지 뉴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뉴런들을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뉴런은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4개짜리일 수도 있고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 은닉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나게 발달된 뇌예요. 똑똑한 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단층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이 있습니다. 단층은 제일 바보예요. 제일 멍청한 사람. 뇌가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 은닉층 자체가 그냥 없습니다. 입력하면 바로 출력이 나와요.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층 퍼셉트론은 입력하고 출력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뉴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개 이상 은닉층이 있는 사람들은 다층 퍼셉트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순한 뇌를 가진 사람은 단순한 분리밖에 못해요. 예를 들어서 키랑 몸무게를 가지고 성별 맞추기 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키가 대충 180에 몸무게가 70kg다. 그러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거의 남자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키가 153인데 몸무게가 43kg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여자일 확률이 높겠죠? 이런 정도의 구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뇌가 없는 사람 이 정도 가능해요. 근데 뇌가 고도하게 발달된 사람이다.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냐? 사진이나 남자친구랑 전화에 있는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 커플이 많이 친하네. 이런 것까지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커플은 곧 헤어지겠다. 이런 것까지도, 이 고도화된 것까지도 분류할 수 있으면 다층 퍼셉트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류 분석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로지스틱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잠시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예시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내용 기준으로 책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분류 분석 기법 중 로지스틱 회귀,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정리해봤어요. 헷갈리기 쉬운 용어나 개념도 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한결 쉽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두면 문제 풀 때 딱 감이 올 거예요. 궁금한 점이나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ADSB 혼자 공부하지 말고 모가쌤과 함께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